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글로벌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2월 23일 국내 코스피가 장 초반 1%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24일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회복 추세에 접어들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2월 22일 미국 재무부에 따른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369%로 올라서 작년 2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46% 급락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경기 회복 신호지만은 급격하게 상승하면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유동성 회수에 나설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월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른다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906%를 기록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20%에 달했습니다.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등 자산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른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월 22일 1.3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작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일 1.09%였던 10년물 국채금리는 불과 3주 사이에 28베이시스 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여기서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작년 3월 9일 0.54%에서 작년 말 0.93%를 기록했습니다. 9개월여 동안 39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최근 얼마나 금리가 빨리 상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경제가 정상화 수준으로 접어들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달러당 원화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2월 23일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0.2원 떨어진 1110.6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증시에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고속 질주하던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전 세계 경기가 동반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몰렸던 투자금은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1.5%에서 1.75%를 넘어서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균 배당 수익률을 장기 금리가 넘어서면은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 있어 충격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유동성 회수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른바 자동차와 반도체, 화학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은 수출이 늘어나서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대형주가 주도했는데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진단도 함께 있습니다. 유명간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은 2월 23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한국 증시는 중소형주 가운데 코스피 중소형주가 앞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며 한국의 중소형주에서 소재, 산업재 등의 비중은 60% 수준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제품 가격으로 증가할 수가 있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번 기회에 고평가됐던 기술주를 다시 사들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즉 IB들은 미국 국채금리가 주식시장 강세의 타격을 줄 수 있는 티핑 포인트, 즉 변곡점을 1.7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2월 22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에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S&P 500 기업 중에서 70%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나 금리가 1.75% 수준으로 오를 경우에 이 비율은 40%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임을 고려하면은 국채금리가 이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 주식 투자의 상대적 매력이 감소한다는 설명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만약에 1.4%를 상회할 경우 모기지와 관련된 해지성 국채 매도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국채금리의 절대적 수준과 관계없이 1개월에 36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금리의 상승 속도가 과도할 경우에 주식시장 강세에 타격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정부대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가계 부채도 크게 증가하여 국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2월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른다면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7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가계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도 걱정하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입니다. 지난해 연간 늘어난 가계빚만 125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특히 3분기와 4분기, 2분기 연속으로 각각 44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국의 규제에도 가계빚 증가 속도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젊은 층까지 앞다투어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서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비투, 즉 빚내서 주식 투자 열풍까지 가세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할수록 우려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월 22일 1.37%로 올랐습니다. 작년 2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2월 23일 1.906%로 약 1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가도 국채금리 상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금리 오름세를 예측하는 분위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필연적으로 가계와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약 70%가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인상되면 큰 부담이 됩니다. 가계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빚 폭탄이 터지고 이는 곧바로 은행 부실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지원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적 현금성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하는 것은 국가 부채 증가와 금융 부실만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서 지원하는 등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연착륙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